은행 예금보다는 좀 더 벌어주지만 뭐 그렇게 리스크는 없는 그런 걸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바로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예금만 많이 했다 공경에 처한 50대 가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능력된다면 그렇게 거주를 계속 고집하시는 것보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들 학군 문제라든가 이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집값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년 뒤에 아무튼 나와야 된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돈을 쓸 때가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자금들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후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은행 예금 그냥 넣어놔도 되는데 그보다는 좀 굴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MDD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직전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몇 %씩 되는 자산들은 투자할 수 없다. 왜? 2년 뒤에 전세 구해야 되는데, 집을 사든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데다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럴 때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 비중은 한 30% 정도로만 가져가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안정형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식 비중이 25%, 채권의 비중이 40%인 포트폴리오인데 이걸 보면서 주식 비중이 25%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편에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저렇게 많이 가실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양쪽 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왜 그런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10년에 4번 정도 마이너스 성과가 납니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이렇게 10년에 4번 정도 마이너스 성과가 나는 자산에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 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성과가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현금의 힘이에요. 즉 어떡하냐?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물타기를 들어가는 거죠. 뭘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물타기를 들어가는 거죠. 저가 매수한다 그러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굉장히 나쁘잖아요.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막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붕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환율이 급등해요. 요걸 기억하시면 정말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70% 이상이 시가총액 기준 70% 이상이 수출기업들이에요. 자, 그래서 수출기업들은 환율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경쟁력이 개선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황이 닥치는 애는 힘들죠. 근데 그 환율이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 경제위기가 출현하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해주죠. 경기를 부양해주죠.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고 난 그 다음 해에는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했죠? 우리 자산 배분을 원화 자산도 투자하고 달러 자산도 투자했고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했죠. 자, 그러면 주가가 폭락했던 해에는 환율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달러 표시에 미국 국채를 좀 판다든가 현금성 자산을 저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물을 타고 다음에 반등하면 차익을 실현해서 다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의 비중으로 원상복귀를 시키는 이런 식의 전략들을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거죠. 채권과 그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수익률도 낮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작년 그가 운영하던 브리지워터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던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패닉에 대응하기가 쉽다. 그리고 채권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아무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자산 배분의 효과는 충분히, 특히 리밸런싱,
물타기의 효과를 우리가 누려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안정형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이거 좀 힘들어 보이고 박사님 제가 이거 너무 손이 가는 거 많이 하기 어려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안이 되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강하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원금 손실의 리스크는 거의 없으면서 우상향한다. 근데 그 우상향하는 각도는 약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행 예금보다는 좀 더 벌어주지만 뭐 그렇게 리스크는 없는 그런 걸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바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삼성자산운용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적 없는 사람입니다. 2017년 말에 개설됐는데 물론 중간에 아주 약간 정도의 손실을 본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한 2년 정도를 투자한다. 지금 우리 상담 사례가 그런 거잖아요. 2년 정도 돈을 넣어둔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리스크는 거의 없으면서 또 10,000원 정도에 상장됐는데 지금 얼마냐면 14,000원 정도 하니까 한 4년 동안 20%. 괜찮죠, 그죠? 상당히 괜찮은 포트폴리오입니다. 4년도 안 됐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지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어떻게 투자하냐면요. 미국 국채 60%, 한국 주식 40%. 아까 제가 한 것보다는 약간 공격적이지만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적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률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깨먹으면 안 되고 예금보다는 좀 더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추천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분은 이제 2년 후에 이제 돈이 조금 생기는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거. 그렇죠. 지금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그냥 돈 안 내고 전세 살고 있대요. 꽁으로.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에. 2년 후에까지 딱 2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서의 그렇죠. 철거 당하니까 집은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2년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이랑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능력이 되면 지금 집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또 그러면은 달러 예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예금 자체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2030 세대한테는 첫 투자로 달러 예금이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꺼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없고 계속 월급은 높아지고 추가 불입이 되는 환경에서는 환율의 변동에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러다가 환율 급등할 때 찾았으면 되니까 그 원금 손실의 리스크는 거의 없고 계좌를 안 쳐다볼 수 있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면 이분은 2년 뒤라는 타임 리밋이 걸려 있죠. 그래서 타임 리밋이 걸려 있을 때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하단이 단단하면서 우상향하는 상품이 최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예금인데 문제는 0.75%는 이분이 만족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위험한 데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일부 주식 그리고 대부분은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 포트가 적합한데 그거조차 좀 손도 가고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신다면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대신 그래도 시장에서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 상품을 추천한 것입니다.